이준호와 우영우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던 그날, 우영우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고 이준호는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이날 우영우는 이준호를 밀치고 달아났습니다. 이번 회에서도 이준호는 우영우에게 먼저 한 발 다가갔습니다. 이때 꺼졌던 불이 다시 켜지면서 우영우는 놀라게 되고 그녀의 표정을 본 이준호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준호가 한 발짝 물러서서였을까요? 우영우의 시선은 이준호의 입술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우영우가 이준호에게 다가가는데 이때 불이 꺼지면서 키스를 하게 됩니다. 우영우는 키스를 하더니 키스할 때 원래 이렇게 서로 이빨이 부딪힙니까? 세상 순수하게 질문을 건네자 너무도 사랑스레 바라보며 친절한 눈빛으로 노하우를 알려주는 이준호죠. 이 장면 보는데 제가 왜 해벌쭉하고 광대가 TV 모니터 앞에까지 마중 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영우의 움직임으로 센서가 작동되어 불이 켜졌지만 두 번째는 오랫동안 키스를 했습니다. 불이 꺼진 동안 이들은 장애도 편견도 없이 그냥 영락없이 사랑하는 커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사건은 너무나 꽉 막힌 고구마였는데요. 이때까지 겉모술수를 째려보며 시청했는데 이 대사를 보면서 이번 화에 대한 빌드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영우가 강자예요. 모르겠어요? 로스쿨 때 별명도 어차피 1등은 우영우였다면서요. 이 게임은 공정하지가 않아요.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정작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 돼. 왜? 자폐인이니까. 우리는 우배한테 늘 배려하고 돕고 저 차에 나온 빈자리 하나까지 다 양보해야 된다고요. 우영우가 약자라는 거 그거 다 착각이에요. 이 사건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죠. 본인이 사랑이라고 외치지만 사랑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심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처지에 지적장애를 가진 신혜영은 사랑을 갈구하기에 싫어도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못한다는 인식인데요. 실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합의 후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했지만 성관계 후 병적으로 손을 긁는 등의 행동들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오해를 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오늘의 에피소드를 볼 때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먹먹했는데요. 장애인은 그 평범한 사랑조차도 누군가로부터 구속되어 모니터링 당해야 한다는 현실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정일은 2년형을 받는데요. 비록 제비일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구속되어야 한다는 결과에 울부짖는 신혜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판결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구글링을 해봤는데 장애인 상대로 성범죄가 3년간 하루 평균 2.2건꼴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한 달 평균이 아니라 하루 평균입니다. 3년간 2,432건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누군가는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사랑임에도 사회의 시선은 성폭력으로 볼 것이고 또 누군가는 드라마와 다르게 올바른 판정도 받게 되겠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회차였습니다.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나 여러 발달적인 상황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힘든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준호라는 사람이 참으로 귀해 보였는데요. 우영우를 좋아하는 마음과 다르게 사귀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컸던 이준호를 봤을 때 제비처럼 가벼워 보이지 않아 그와 비교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영우를 맡겨도 되겠다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것 보면 시청자들은 모두 우영우의 아빠 같은 마음이면서 이준호를 사윗감 보듯 보는 것 같습니다. 우영우도 장애가 있으면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 사건 이야기인지 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의 사건과 우영우의 사랑 이야기는 우영우에겐 남일 같지 않은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영우는 저와 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준호의 답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였습니다. 이준호는 이미 친구들의 편견 때문에 싸운 적이 있죠. 그래서 이준호도 어렵다고 답을 한 겁니다. 우영우가 이준호의 집을 데려다 줬지만 이준호가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영우는 이준호 씨를 데려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도 없고 효율도 없고
이준호의 답은 데이트가 원래 다 그런 거잖아요. 뭐 의미도 없고 효율도 없고 바보 같고. 이 답은 이준호식 사랑 방법이죠. 의미도 따지지 않고 효율도 따지지 않는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수연은 첫 만남에 연봉에 예금 적금에 관심 많다고 또 우리 아빠 직업 묻더니 소개팅 내내 아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수연의 소개팅 경험은 이준호의 바보 같은 사랑 방식이 대조되면서 우영우와 이준호의 사랑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게 그려진 것 같았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어쩌면 장애인, 비장애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사랑의 진짜 잣대는 무엇인가? 아니, 사랑에는 그 어떤 잣대도 들이대지 않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사랑 그 자체보다는 물질, 재력을 잣대로 들이대는 사람들을 꼬집는 회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랑 앞에 돈을 앞세워 판단하는 것은 제비 같은 놈이라고 싫어했다던 지적장애인 신혜영의 엄마나 비장애인 최수연의 소개팅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수연의 털보 소개팅은 과도한 아재 개그로 물 건너갔는데요. 그녀의 단짝은 멀리 있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혹시 권모술수가 개과천선하여 최수연과 잘 되는 그림이 나올까요? 이제 10회차로 6화만이 남았습니다. 보면서도 자꾸만 아까워 시즌2가 간절한데요. 저는 작가가 결론 지어 강요하지 않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에피소드를 그려주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